자, 안녕하세요. 삼수선생 김로입니다. 자, 오늘은 2012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47번에서 50번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확인할게요. 경제지문이고요, 당연히. 47번 가마에 대한 설명. 이번에 문단 구분이 돼 있죠. 가에서 마로. 그에 대한 설명을 말해라 이거고, 그 다음 윗글의 단어, 그 다음에 구체적 사례 문제 50번 나와 있고요. 49번은 그래프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부터 읽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는다면 1년 후에 한 개를 받겠는가? 그 다음 날이 두 개를 받겠는가? 그러니까 1년 후에 한 개를 받을 거예요? 아니면 1년 후 그리고 플러스 1일에 두 개를 받을 건가? 이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늘 사과 한 개를 받는 경우와 내일 사과 두 개를 받는 경우 중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1년이 흘렀어. 그러면 1년 후는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서 1일 플러스는 1일이 남았어. 그러면 지금 한 개를 받겠는가, 두 개를 받겠는가 이거죠. 그러면 행동 경제학적 탈러가 이 두 질문으로 실험을 실시했을 때 실험의 참가자들은 첫 번째 질문에서 대부분 사과 두 개를 선택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걸 선택했대. 근데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들 상다수가 두 번째 질문에선 당장의 사과 한 개를 선택했대. 이걸 선택했다는 거야. 이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럼 가를 읽었으니까 가를 풀이해보자. 특정 현상에 주목한 탈러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맞죠? 사과에 대한 그 탈러의 실험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1년 후에 사과 한 개를 받는 것보다 1년 1일 후에 사과 두 개를 받는 것보다 1년 1일 후에 사과 두 개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래의 작은 이익의 효용보다 장래의 큰 이익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장래의 큰 이익과 장래의 작은 이익 중에는 장래의 큰 이익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다. 하지만 그러나 장래의 이익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효용의 크기가 역전됐다. 자, 이게 효용이 더 크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이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상황은 역전됐지. 뭐가 흐르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는 사람들의 선호가 항상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러는 이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거 뭐야? 비일관적인 대답을 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일관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존 경제의 관점과는 달리, 그러면 기존 경제의 관점은 뭐? 일관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기존 경제학의 관점이야. 근데 탈러는 일관되지 않은 선택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비일관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탈러의 또 생각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기존 경제학과 탈러의 관점은 뭐가 돼? 대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탈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일관되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래의 선택지를 하나씩 없애버리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어. 이 방안은 뭘 한다고? 자기 결박적 약속이라고 해. 그러니까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선택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날려버리면 일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 이걸 자기 결박적 약속이라 한대.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까? 나는 가히 실험에 대한 탈러의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맞지? 사람들은 뭐다? 비일관적이라서 뭐 인간의 본성은 일관되지 않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나타냈잖아. 그래서 자, 그럼 다 읽어보자. 자, 여기서 앞에 A와 B 비교하는 문제부터 풀어볼까? A와 B를 읽었으니까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을 도식한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잖아. A에서는 A의 효용보다 B의 효용 크기가 더 작다. A와 B가 뭔데? A는 작은 이익과 장래의 큰 이익이야. 작은 이익이 A, 큰 이익이 B가 되는 거야. A에서는 A의 효용 크기가 B의 효용 크기보다 작다. 맞지? 얘가 더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t에서부터 a의 효용과 b의 효용이 크기가 뒤바뀐다. 맞지? 요게 이제 좀 이게 더 크기 시작하잖아. 더 커졌잖아. 얘보다 더 높이 있잖아. 그래서 A에서 B를 선택한 사람의 상다수가 B에서 A를 선택한다. A에서 B를 선택한 사람의 상다수가 요걸 선택한 사람의 상다수가 뭐? B에서 A를 선택한다. 얘를 선택한다. 맞아? 맞지? 왜? 여기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걸로 다 뒤바뀌게 되니까 효용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잖아. B가 더 높다고. 그러니까 아니지, B가 높은 게 아니라 A가 더 높다고. 그래서 B가 효용이 더 높았지만 요게 요거로 변환되기 때문에 B를 선택한 사람들이 A를 선택해서 A가 더 높아진 거지. 그래서 A와 B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커진다. 시간이 경과에 비례해? 그리고 커져? 아니지. 차이는 시간의 경과 커지지도 않아. A와 B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선 커지겠지. 근데 A에서는 점점 줄고 있단 말이야. 일단 이것도 틀렸고 시간에 비례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알 수가 없어. 다음. 그래서 정답은 4번이지. B에서 A와 B의 효용의 크기 차이는 장래의 이익이 현실이 되는 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더 커진다. B에서 이익의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지. 그래서 O야. 자, 그 다음 다를 읽어보자. 자기 결박적 약속은 너무나 좋아서 거절할 수 없는 당근이나 너무나 바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채찍을 주고 선택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당근이나 채찍을 준다는 거야. 채찍은 너무 나쁜 거고 당근은 너무 좋은 거고. 그래서 저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 선택의 시점이 되면 소비 지출을 주는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잘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는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하며 약속된 금리의 큰 폭을 추가의 금리로 주거나 중도의 저축 상품을 해약했을 때 상당 금액의 공제와 등의 방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추가 금리를 주는 거야. 만기까지 저축을 계속 유지해오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그럼 중간에 이렇게 돈을 어떻게 하겠어? 쓰겠지. 그러면 얘는 뭘 받을 수 없어.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상품을 그 사람한테 추천해 준다고. 합리적인 선택이지 그게. 자, 그 다음 그럼 다를 보면 다는 나에서 언급한 자기 결박적 약속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맞지? 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 오. 자, 그럼 나를 읽어보자. 물론 기존경제학의 관점에서도 당근과 채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찍을 써서 억제하고 합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근을 써서 이를 부추긴다. 이에 비해 행동경제학자들은 놓치기에 너무나 아까운 당근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기존의 요인은 비일관적인 선호를 보이는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된 조급함을 극복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근과 뭐였지? 채찍. 얘는 당근과 채찍은 현재는 어떻다고? 기존은 현재에 집중된 조급함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당근과 채찍을 좀 더 사용해야 된다고 그 행동 경제학자들이 말했다고. 근데 이와 더불어서 행동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유인과 구별되는 개념인 반대의 유인을 제안했다. 자, 기존의 유인 개념은 A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 A에 관한 당근이나 채찍을 거는 것이었다. 하지만
반대 요인은 A를 선택하기 위해 A와 상반되는 성격의 B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거는 것이다. A와 상반되는 성격의 B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거는 거야. 강력한 당근이나 채찍으로 A에 대한 반대 요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당근이나 채찍을 거부하면서 B가 아닌 A를 선택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 반대 요인은 정부나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반대 요인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왔지. 그러니까 당근이나 채찍을 이렇게 같이 반대 요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주면은 그걸 거부하면서 B가 아닌 A를 선택한다는 거지. 자, 그럼 라하고 말을 읽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다에서 설명한 자기결박적 약속과는 기존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기존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맞아? 장단점이 비교됐어? 장점과 단점이 나왔어? 라에서 안 나왔지. 자, 일단은 놔둘게. 라에 이어 행동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유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유인 전략 나왔잖아. 반대 유인. 그래서 얘 맞고, 그 다음에 장단점은 앞에 봐도 안 나와. 이게 붉은 부과하는 당근을 써서 그냥 그 기존 경제학자들이 설명을 나타낼 뿐이지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 답은 4번. 그러면 50번을 풀어보자. 윗글의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비슷한 조건인 기획회사와 니은회사는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기획회사는 신입사원이 입사 교육기간이 끝날 때 1년 내에 퇴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0만원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이와 달리 니은회사는 교육 직후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때까지 급여에 30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런데 니은 회사가 기획회사보다 이직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회사의 생산성과 매출 및 이익률에서도 월등히 앞서게 되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획은 네가 회사에 들어와서 1년 동안 퇴사하지 않으면 보너스로 30만원을 줄게. 이거고 니는 교육을 끝나고 퇴사를 해도 돼. 퇴사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퇴사 말고 가만히 그냥 회사에 남아도 되고 퇴사를 해도 되는데 회사에 남으면 그대로 가고 퇴사를 할 때는 300만원을 얹어서 같이 퇴사해서 보내줄게 이거잖아. 얘는 퇴사를 안 하면 30만원 줄게 이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던 뭐가 되는 거야? 1년에 당근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유인이 되는 거야. 그냥 유인책. 근데 얘는 퇴사 300만원을 거부하면서 당근을 거부하면서 회사에 남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반대 유인책이 되는 거지. 반대 유인.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기획회사는 30만원으로 신입사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군. 30만원으로 신입사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없애버렸어? 선택지를 없앤 건 아니야. 그냥 이건 단순히 유인 그거인 것 뿐이야. 선택지를 없애진 않았어. 기획회사가 적절한 거 고르는 거네. 기획회사가 전통적인 방식의 유인을 제시한 반면 니은회사는 반대 유인을 제시했군. 맞지? 기획은 전통적인 유인을 제시했고 니은은 반대 유인을 제시했잖아. 그래서 니은 회사가 신입사원들의 이직률이 낮아진 것은 300만원의 금액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군. 아니지. 300만원의 금액을 포기하고 당근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그냥 A로 들어간 거잖아. 회사로 계속 남기로 한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야. 다음, 기획회사가 마련한 대책은 신입사원이 일관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군. 기획회사가 마련한 대책은 신입사원들이 일관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 이것도 틀렸지. 기획회사는 그냥 유인이야. 얘는 사람들은 비일관적이라서 유인 전략으로는 딱히 전제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유인 전략으로는 그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걸 전제한다고 하여도 걔네는 일관된 선택을 하는 게 관련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기획회사는 신입사원들에게 채찍을 제시한 반면 비은회사는 당근을 제시하였군. 이것도 틀렸지. 얘네는 그러니까 유인책에서의 당근을 제시한 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그 퇴사하는 것을 유인으로 제시를 하고 회사가 바라는 것을 그 당근으로 거부를 해서 반대로 이제 이를 받아들인 니은 회사의 신입사원에게 이를 받아들인 니은 회사는 신입사원에게 300만 원을 퇴사하는 값으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도 당근을 제시했는데 얘는 반대 유인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거고 얘는 유인이라는 당근을 제시했기 때문에 채찍이라 하면 안 되고 둘 다 당근이라 해야 맞는 거야. 그래서 틀렸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다. 자, 48번 위 글의 단어 중에 보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 전체 한 부분에서 덜어내다. 뭐야? 공제지. 자, 왜 공제냐? 공제 뜻이 뭐야? 공제는 그 뭐냐 금액이나 금액이나 수에서 뭘 빼낸다, 덜어낸다 이런 뜻이라서 공제가 되는 거고 결렬은 없는 거, 없거나 모자란 거 그런 걸 결렬화 해. 그 다음 역전은 알지? 뭐 전세가 역전된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상황이 뒤집히는 걸 역전이라 한다. 선택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걸 선택이라 하고 부가는 세금이나 일 같은 거를 이제 부담하게 하는 거 그런 걸 부가라고 해.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자. 안녕.